앞으로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츠는 대출이 매우 많기에 금리 변동에 민감합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현재 2,920억 원을 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코람코 더원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코람코 더원 리츠와 대명에너지의 동시 청약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명에너지가 공모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코람코 더원 리츠의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3월 2일 수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3월 3일 목요일 청약이 완료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청약과 상장 일정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상장일은 3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일반에서 다른 리츠 상품입니다. 리츠가 무엇인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은 저렴하다고 판단할 때 부동산을 매수하고 충분히 상승했다고 생각될 때 매각하여 시세 차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 외에 임대료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여 월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매우 비싼 투자 수단입니다. 비싼 부동산을 단독으로 살 수 없다면 지인과 나누어서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판교역에 위치한 크래프톤 타워는 취득 가격이 무려 5,479억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5,479억 원의 크래프톤 타워를 매입하고 해당 건물을 임대한 후 월세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비싼 크래프톤 타워이지만 현재 8,000원 단위로 지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크래프톤 타워를 소유한 신한 알파리츠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주의 가격은 7,970원입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크래프톤 타워 외에도 다양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크래프톤 타워를 포함한 6개의 건물을 운영하고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주식수만큼 나눠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1년에 2번 배당을 하고 있고 최근 1년 배당이 317원입니다. 리츠는 법적으로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리츠에 배당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그 대신 리츠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장된 리츠의 법인세를 살펴보면 법인세 비용이 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한 알파리츠 한 주를 매입하시면 신한 알파리츠가 6개의 건물에서 얻은 임대료를 90% 이상 주주들에게 배정하기에 한 주당 3.98%의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상장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공모자금은 1,140억 원이었지만 건물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5,455억 원이나 되는 건물을 공모 전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리츠는 상장 전 투자기간과 연기금 등이 이미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매입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상당 부분을 대출로 사용합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경우 3.4% 이율로 3,400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리츠의 구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돈과 대출을 더해 건물 등을 매입합니다. 여기서 나온 임대료는 90% 이상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이어서 리츠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와 달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체 청약 물량의 50%를 배정하는 균등 배정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리츠는 기본적으로 비례 배정만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상으로도 비례해서 안분 배정한다는 내용만 있고 균등 배정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 이전에 진행되었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균등 배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협의가 되었다면 리츠도 균등 배정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람코 더원 리츠는 100%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중복 배정 청약 금지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정의된 내용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주식은 모두 적용이 되기에 리츠도 증권사별 중복 배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를 한 개만 선택해서 청약하셔야 합니다. 청약 증거금률은 일반 공모주와 똑같이 50%입니다.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청약할 때 500만 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리츠는 상장의 시초가격이 달랐습니다. 예전 리츠의 경우 상한가가 30%로 제한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 리츠도 하한가 10%, 상한가 100%의 상장인 시초가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NH 오론리츠의 경우 공모가 대비 100% 상승, 마이너스 10% 하락으로 결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별 중복 청약, 중복 배정은 공모주와 똑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률도 똑같이 50%입니다. 상장의 시초가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100%입니다. 리츠는 기본적으로 100% 비례 배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협의에 따라 균등 배정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리츠는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는 배당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의 공모가는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는 직원이 없고 그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3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공모가 5,000원 기준 배정된 금액은 293억 원입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975억 원입니다. 일반 소형주 청약보다는 공모 규모가 큰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리츠와 비교할 시 코람코 더원 리츠의 공모 규모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보다 조금 큰 편입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의 공모 규모는 리츠치곤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두 곳의 증권사로 진행이 됩니다. 똑같이 50%의 주식을 배정받았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그룹의 경우 최대 146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46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36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 그룹의 청약 규모가 매우 크게 배정되었습니다.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 은행 연계 계좌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약 등급의 경우 최대 73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73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삼성증권도 최저 등급의 청약 한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모두 932곳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경쟁률 794.9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794.90대 1이 일반 청약 경쟁률에 비해 조금 낮아 보일 수 있겠지만 리츠만 모아놓고 비교를 한다면 코람코 더원 리츠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역대 두 번째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었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 비해선 수요 예측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의 경우 수량 기준 16.5%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공모주 평균 의무보유 확약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리츠끼리 모아놓고 비교를 한다면 코람코 더원 리츠의 의무보유 확약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비율을 비교해보면 코람코 더원 리츠가 장기인 6개월, 3개월 비율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아주 나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의 상장인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의 상장 시가총액은 2,020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없고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 금액은 975억 원이지만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 정도 반영이 된다고 가정하면 693억 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 리츠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기간 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리츠치고는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명칭은 코람코 더원 위탁관리 부동산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 주식회사를 우리는 리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라는 말은 일반 사무, 자산관리, 자산보관 등을 전부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탁관리 리츠는 항상 출근하여 있는 상근 임직원이 없습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와 관련된 일들은 국민은행, 코람코 자산신탁, 신한은행이 대신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코람코 더원 위탁관리 리츠의 구조를 살펴보면 코람코 더원 리츠가 하나금융투자 빌딩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의 관리는 모두 코람코 자산신탁이 하는 것입니다. 리츠도 결국 부동산 투자입니다.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면 해당 리츠는 매우 좋은 리츠가 됩니다. 이제 코람코 더원 리츠의 자산 가치와 임대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가치입니다. 보유한 건물은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빌딩입니다. 지하 5층, 지상 23층의 업무용 건물입니다. 여의도역 근처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건물의 외관은 1994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건물이기에 조금 예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의도역 2번 출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건 매우 큰 장점입니다. 해당 건물의 이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하나대투증권이던 2010년 부동산 펀드에 해당 건물을 2,870억 원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하나자산운용의 부동산 펀드는 코람코 자산신탁 코크랩 제30호 리츠에게 총 4,300억 원으로 건물을 다시 매각하였습니다. 단 5년 사이에 건물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입니다. 2020년 11월 주주들이 변경되고 증자와 감자가 진행됨에 따라 매입가는 4,850억 원으로 재계산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 19일 코크랩 제30호 리츠가 사명을 코람코 더원 리츠로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람코 더원 리츠는 해당 건물을 4,850억 원에 매입한 것과 똑같습니다. 해당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처의 건물을 살펴보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오투타워가 있습니다. 오투타워는 2021년 4월 3,36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외관이 매우 최신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4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대표적인 공유 오피스 회사인 위어크가 12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른 임대료 안정이 매각 가격을 높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각 규모는 평당 약 3억 5천만 원이고 면적으로 치면 2,47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빌딩은 근처에 IFC와 파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IFC는 2002년 서울시와 AIG가 사업을 추진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땅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IFC는 99년 동안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여의도를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AIG는 의무기한인 10년을 채우고 바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외국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가 약 2.6조 원에 매입을 하였고 AIG는 시세차익만 9천억 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IFC가 올해 다시 매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매각 대금이 최소 1조 원 이상 상승한 3.5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빌딩의 2021년 말 감정평가액은 매입 금액보다 13%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주변 건물의 거래가 상승과 IFC 매각으로 인한 주변 빌딩 가격 상승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 평당 2.1억 원, 연 면적당 2,300만 원 수준의 하나금융 투자 빌딩의 매입 금액은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금융투자가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그림만 보면 하나금융투자가 거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 면적을 살펴보면 절반을 조금 넘는 56.6%가 하나금융투자이고 하나은행과 하나-USB 자산운용도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3M이 제법 많은 20.4%, 인텔코리아는 5.5%입니다. 면적이 아닌 임대료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하나금융이 3분의 2인 66.36%, 한국 3M이 21.28%, 인텔코리아가 5.83%입니다.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는 6.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금융이 더 이상 임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건물의 임대료 수입에는 매우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코람코 더원리츠의 주주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코람코 더원리츠의 2대 주주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분관계도 있고 재계약 통보기간이 2025년 5월 15일입니다. 그렇게 당분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3M은 어떠한 지분관계도 없고 재계약 통보기간이 올해인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올해 말 한국 3M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수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3M의 계약만 안정적으로 연장이 된다면 임대료 수익은 꾸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얻은 임대료 수익은 분기마다 배당할 예정입니다. 연평균 6.22% 배당할 계획이고 분기당 평균으로 하면 1.56%가 배당이 됩니다. 공모에 참여하신 주주들은 5월 말까지 보유를 하시면 약 1.6%의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이는 공모가 5,000원 기준 약 80원입니다. 상장된 리츠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 프람리츠와 롯데리츠를 살펴보면 상장일이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 때 공모가를 크게 하회한 4,000원대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공모가를 상승하였고 현재는 공모가 주변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임대 수익을 배당을 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배당을 받는 투자 상품이지만 주가 변동폭이 일반 주식과 다름없이 매우 큰 편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상장한 리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장한 리츠 중 SK리츠는 상장일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최고가 6,910원까지 기록하였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지만 경쟁률이 매우 낮았기에 경쟁률 대비 괜찮은 수익이 발생했었습니다. NH 오론 리츠는 리츠치고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높은 경쟁률 대비 상장 이후 최고 상승이 공모가의 10.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상장한 신한 서부 T&D 리츠의 경우 아예 공모가를 대부분 하회하였습니다. 리츠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것은 사실 매우 자주 있는 일입니다. 2020년에 상장한 리츠를 살펴보면 이지스 밸류 플러스 리츠부터 ESR 캔달스퀘어 리츠까지 상장한 모든 리츠는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 5,000원을 하회하였습니다. 2021년 상장한 리츠들의 성적이 2020년 대비 매우 좋아진 것입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보다 상장의 유통금액이 적었던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경우 시초가가 5,310원이었고 상장의 고가가 5,350원, 저가는 5,18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SK 리츠를 제외하고 리츠가 상장일 매우 큰 상승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장된 리츠들의 현황을 모아서 비교해보면 1월 말 이후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간접으로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일반 부동산 투자와 똑같이 건물의 가치와 임대료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는 건물을 매입한 시기에 비해 감정가의 상승, 주변 거래 시세 상승 및 IFC 거래 예정 등 추가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 임대료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가 리츠의 주주이기에 안정성은 높습니다. 다만 한국 3M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배당 수익률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급감하면 리츠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3M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3M의 100% 자회사입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아직까지 재계약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 3M에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본사 이전 계획이 있는지 댓글로 살짝 공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츠는 대출이 매우 많기에 금리 변동에 민감합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는 현재 2,920억 원을 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랑코 더원 리츠는 2025년 11월 6일까지 5년간 2.55%라는 매우 낮은 금리를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금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는 아직까지 자산을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좋은 자산이 있다면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업무용 빌딩은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건물 한 개의 단독 리츠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증권사들의 청약 한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리츠치고는 규모가 작기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인 전까지 고려하시면 상장일 아주 크게 상승하지 않는 리츠의 특성상 경쟁률이 매우 높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에서 만약 높게 상승한다면 매각하시고 아니면 보후에 배당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한국 3M의 연말 계약 해지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당분간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분기 배당 리츠였던 SK 리츠가 상장일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코랑코 더원 리츠도 분기 배당 리츠라 기대감은 높을 수 있겠지만 SK 리츠만큼은 상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률에 따른 실익을 잘 판단하시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